안녕하세요.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다고 합니다. 와, 이제는 정말 미국 연준이 빅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정말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해도 이 모자를 파네 이런 벌써부터 내년의 경제를 걱정하게 만드는 안 좋은 소식들이 줄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에 기분 좋은 느낌도 좋지만요. 내년을 미리 앞서보는 그립톡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저희가 2023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반가운 얼굴이 보이실 텐데요. 오늘도 우리 그립톡을 빛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경제마스터 김영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근입니다. 저번에는 상무님으로 만났는데 네. 오늘은 네. 제가 대표님으로 모시게 됐네요. 네, 너무 진급을 영광입니다.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카파트너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정말 우리 그립톡의 포문을 함께 열어주신 대표님을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모시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혹시? 네. 대표님이 출연하신 영상 조회수가 저희 가장 높거든요. 네, 혹시 다행이네요. 이 주변에 뭐 인력을 좀 동원하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부분들을 우리 대표님이 쏙쏙 골라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좀 조회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최고 조회수를 향해서 저희 한번 달려보도록 할 네, 텐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개 안 하면 섭섭하죠. 우리 깔짝남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깔짝남 김상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깔짝남이 요즘 깔짝깔짝이 아니고 좀 모범스러운 모범남으로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깔짝깔짝 좋은 질문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 저희 2023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미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단어들이 뉴스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고 있는데 솔직히 뜻은 좀 어렵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네, 빅스텝하고 자이언트 스텝은 다 기준금리 인상 폭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보통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보통은 베이비 스텝이라 그래요. 0.25%포인트. 아기 걸음마? 예. 네.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는 게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요. 네. 그거보다 더 많이 올리는 게 0.5%포인트로 올리는 건데 그걸 이제 빅 스텝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이 네. 0.75%포인트로 올리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보면 항상 베이비 스텝만 있었기 때문에 빅 스텝도 보기가 좀 힘든데 네. 이번에는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온 거 보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금리 인상 폭이 높을수록 이 스텝의 이름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고 미국의 금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네. 우리나라 영향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좀 중간재를 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소비를 하는 나라고요. 네.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막 올려서 경기가 좀 나빠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나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만약에 미국이 올렸는데 우리가 따라서 올리지 않으면 돈이 다 빠져나가게 돼요. 채권에 투자한 돈들이 금리가 높은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서 올리고, 근데 완전히 다 따라가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환율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잘못하면 외환위기에 걸리게 돼요. 올해 코로나가 좀 회복되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힘들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요인이 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내년에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우리나라 경기는 굉장히 최악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호거동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식시장이 준비하셔야 올해가 됩니다.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경제는 사실 올해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좀 미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주식시장이 먼저 어려웠던 거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 IMF 때 이후로 가장 힘들지 않을까, 내년이. 예. 저도 사실 제가 이제 IMF 때 너무 어릴 때고 네네. 성인이 되고 나서 좀 체감하는 부분이 요즘이 가장 물가도 그렇고 좀 다들 살기 팍팍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내년에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럼 힘들면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올해 10월서부터 이제 수출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내년에는 뭐 수출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가계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계가 내년에는 좀 재정 상황을 좀 잘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게 파산이거든요, 가계도. 네. 근데 가계가 이게 대규모 파산이 있은 적이 2002년도에 카드 사태 때 말고는 없었는데 아마 내년에 많이 파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기 재정, 자기 가계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지금보다 좀 더 높아지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고점 대비해서 한 50%, 지금 한 20% 빠졌거든요. 아, 근데 지금 20% 빠진 게 예. 그렇게 난리인데. 근데 고점 대비 한 50% 빠진 걸 가정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면 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잘라요. 그래서 실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악조건에서도 과연 파산 안 하고 버틸 수 버틸 수 있는지 있는가. 이런 네. 것들을 보고 소비를 일단 줄여야 되겠죠. 소비를 약간 일단 찔리네요. 예. 근데 소비를 줄이기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네,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줄여서 허리띠를 아니, 졸라매야 네, 된다는 네. 뜻이죠. 아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싶은데 그렇죠. 좀 맥주도 배달도 한잔하고, 줄이고 그쵸. 예, 해야 된다는 근데 거잖아요. 소비를 줄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10% 줄이는 것도 어려운데 네. 좀 자기 재정 상황을 보고 소비를 왕창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좀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으면 오. 당근에 예, 뭐 그런 지금 제 팔목이 당근까지는 아닌데 지금 제 팔목이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네, 있는데 네, 네. 뭐 이런 걸 팔아도 된다는 당근 사용량이 늘어나겠네요. 네, 그래서 좀 팔아서 뭐 주식도 좀 지금 약간 물려 있더라도 정말 내년에 버티기 힘들 것 같다, 최악의 경우. 그러면 주식을 좀 팔아서 좀 부채를 빨리 갚아 나가는 게 그게 좀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좀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이게 심화가 된다면 뭐 대기업은 괜찮겠지만 사실 우리 중소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소기업 어렵죠. 네, 그럼 이런 분들의 좀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중소기업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도 내년에 지금 회사채라는 게 있는데요. 네. 회사채나 뭐 이런 것들이 내년에 차원 발행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게 중소기업 CEO라면 내년에 1년 동안 돌아오는 차입금 얼마 이렇게 몇 월에 얼마 돌아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갚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차원 발행 없이도 갚을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흑자도산을 하게 되는 예,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차환이 안 되면 이거 못 갚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 비용을 줄이고 지금 삼성그룹도 전체 계열사의 경비의 50%를 줄이라고 지금 오더가 내려왔거든요. 그 정도로 삼성도 그런데 참,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오프닝 이후로 계속. 어떻게 좀 좋은 소식을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예, 싶은데 상황이 좀. 상황인 만큼 예, 예. 대신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행운인 게요. 좀 미리 우리가 네. 대비를 할 수 있는 좀 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일단 현재 정부는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부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이 너무 급락하니까 부동산의 하락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규제를 좀 풀고 있죠. 네, 맞아요. 요즘 어디 비규제 지역 이런 곳 많이 네, 늘어났더라고요. 많이 풀고 있고 네네. 대출 한도도 좀 늘려주려고 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반적으로 좀 기업들의 자금이 어려웠다 보니까 지금 채권 안정 펀드라는 거를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이 채권인들이 안 팔리잖아요. 지금 네. 자금 경색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한 50조 정도를 마련을 해서 파산하면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흑자고 뭐 건실한 기업인데 갑자기 뭐 자금이 몰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역부족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네. 지원을 하고 부동산 뭐 규제를 풀어도 네. 이게 이제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뭐 PF가 제일 문제잖아요. PF는 뭐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이 들어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지금 뭐 분양이 안 되죠.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정부 입장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거는 네. 그냥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이미 최악의 늦었다.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고 네네. 거기서 이제 많은 가게들이 파산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파산을 하면 그거를 좀 떠받쳐 줄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안전장치. 있게. 네네 안전장치라고 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준비를 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거든요.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 경제에만 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사실 실패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잠깐 주춤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사회 안전망을 네. 구축하는 게 이제 그런 중요하죠. 네, 구축하는 정말 많은 정책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것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나 기업이나 가게 할 것 없이 내년 한 해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혹시 뭐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들은 다 내년에 같이 상황이 어떠할지 어떤지. 힘든 상황인가요? 네. 어떨까요? 일단 미국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해요. 아 그래요? 네, 부럽다. 얄밉죠. 이 자식들. 금리는 계속 혼자 올리는데 네, 이 자식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부동산은 좀 올라 있긴 하지만 가계부채가 별로 없어요. 2008년에 터지고 나서 네. 구조조정 많이 해가지고 가계부채가 별로 없고 뭐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이런 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죠, 가계가. 그리고 은행들도 지금 예대율이라고 하는데 예금과 대출의 비율을 예대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예대율이 거의 100%인데 미국은 지금 예대율이 되게 낮아요. 이제 70%밖에 안 돼서 아직도 여유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뭐 경제 침체 정도는 뭐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는 네. 버틸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은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도 일본 궁금하네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뭐 경쟁심이 그쵸. 생겨요. 네. 약간. 그래도 우리가 나아야지. 그렇죠. 네. 일본은 뭐 한 워낙 30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도 지금 물가가 막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거의 뭐 30년 만에 느끼는 물가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소비를 지금 줄일 거예요. 이제 줄이고 있고. 그래서 일본도 아마 내년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은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어떤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터질 만한 부분, 버블이 없기 때문에 일본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중국은 요즘 상황 많이 안 좋지 않나요? 중국은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어렵죠. 그죠? 네. 중국은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좀 나은 거는 중국도 그나마 좀 나아요. 나은 거는 네. 똑같이 이제 버블이 무너지고 있는데 부동산이. 그런데 이제 가계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부채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은행 부분이 중국은 다 국유은행이에요. 예, 예, 은행이 다 이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은행이 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다 돈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자체가 또 국가 부채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나은 우리나라 빼고 다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우리나라가- 괜찮나 보네요. 네. 4개 국가 중에서는 가장 제가 그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문득 또 생각이 났는데 저희 올해 그 환율이 거의 1,500원대까지 올랐었잖아요. 1,450원, 네. 지금 거의 많이 좀, 올랐죠. 네, 1,500원까지 근접을 해서 내년에도 이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올해 원달러가 올랐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제 금리였죠. 미국이 금리를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환율이 한번 확 치솟았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원달러가 좀 안정이 되고 네, 있잖아요. 조금 1,300원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 만큼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막 올리는 게 끝났다. 네. 하니까 이제 일단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되게 되고 있는데 네. 내년에도 좀 원달러가 다시 상승하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해져서 만약에 신용위기라든가 금융위기 같은 게 정말 온다면 아마 환율이 한 1,600원 초반까지는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한 1,500원 정도? 올해 고점 정도 올라가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경기침체가 와도. 근데 만약에 금융위기가 겹쳐서 오면 한 1,600원대 초반까지는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대표님 그러면은 환율이 그렇게 오르면은 전반적으로 안 좋긴 하겠지만 수출 경기에는 또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네, 그거는 옛날 얘기고. 뭔 개소리야! 저도 사실 네. 이 부분을 네, 생각했었는데 그쵸. 네. 원래 환율이 오르면 옛날에는 그
수출 기업들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글로벌화돼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이미 해외에 뭐 공장이 있고 공장 이미 다 내 수출라인이 있거든요. 다 해외에 있어서 현대차도 맞아요. 국내 공장보다 해외 공장이 더 많아요. 네. 이게 네, 말씀 들으니까 그러네요. 사실 과거에는 뭐 제조부터 이 우리나라에 납품까지 있었으니까. 전부 국산화였는데 네. 요즘은 그렇죠. 해외 공장이 있다 보니까 뭐 이것도 네. 크게 뭐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네네네네.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옛날보다 듭니다. 효과가 많이 떨어졌죠. 아, 효과가 떨어졌군요. 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전쟁 탓도 크겠죠? 올해 경기가 안 좋았던 거는 전쟁도 영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2020년에 네. 그 팬데믹 때 미국이 돈을 왕창 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는 금리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되니까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든 부분이 제일 큰 거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를 좀 점프 시켰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일조를 했죠. 예, 올해 어려운 거에. 예. 자, 우리 깔짝남 간만에 깔짝 됐는데 네. 네. 생각보다 네, 전쟁이 영향이 크지 전쟁 않다. 때문만은 아니라고 네, 네. 하시네요. 네. 잘못 짚었네요. 네. 네. 네, 결국은 이 팬데믹 때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네,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 서민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나 아무래도 물가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물가 안정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좀 미칠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앙은행의 가장 1번 책무가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책무가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1번 책무가 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냐면 경기는 침체에 빠져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구조조정이 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한번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그게 만약에 통제가 안 되고 발생을 해버리면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예. 뭔가 벌써 단어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느껴져요. 하이퍼. 베네수엘라 네. 그 사례죠. 뭐 커피 한 잔에 뭐 1억 뭐 이런 그게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리어카에다가 돈을 쌓아놓으니까 그렇죠. 돈 다 버리고 리어카 가져갔다고. 예, 예, 오히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벽지를 화폐로 바르는 게 더 더 싸다. 더 낫다.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렇게 통제가 안 되면 그렇게 악순환이 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완전히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되면 이제- 사실 2023년이 네네. 암울해 보이는데 네, 오지 않았어야 그러니까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래서 미국이 열심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 미국을 믿어보자. 역시. 네, 미국이 물가를 잡아주면 전 세계 물가가 같이 잡히겠죠. 아. 예, 예. 미국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잘난 놈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고. 큰 형님을 믿어요. 네, 큰형님을. 자, 근데 저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저희가 뭐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사실 이 목적은요, 빨리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대비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도 참고해서 이 내년도 좀 경제, 어떻게 내가 좀 가게를 꾸려 나갈지 고민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대표님 강의 통해서 저희가 경제에 대한 지식을 좀 쏙쏙 흡수를 했는데 사실 내년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 않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뭐 좀 어두운 얘기를 많이 했죠. 지난번에 부동산도 좀 네. 어두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상도 약간 좀 칙칙한 좀 느낌. 다크하게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도 얘기하면서 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이게 좀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나올 때는 좀 좋을 때 좋을 때 초대해 주시면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깔짝나무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제가 경제가 좋지 않다를 그냥 뭐 피상적으로만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을 수 있었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좀 전해주실 그래야 거라고 될 믿고 텐데. 예, 오늘 정말 너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깔짝남 말대로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냥 피부로 체감은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님 덕분에 이 내년을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제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김영군 대표님 그리고 나이스한 질문들 많이 알려주신 깔짝남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절기상으로 동지가 있습니다. 동지는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을 갖고 있어 완연한 겨울이 왔음을 알려주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로서 음기가 가득해 예로부터 팥죽을 쏘 먹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인스턴트부터 전문 체인점까지 많으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방에 둘러앉아서 팥죽 한 그릇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MC에 대한 칭찬들 그리고 다음 아이디어들 제시해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 알림 설정. 뭐가 빠졌나 했네.